여러분, 저는 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별은 5개의 모퉁이가 각져 있는 것이 매력이잖아요. 근데 그 모퉁이가 점점 뭐랄까요? 점점 깎여서 정육면체처럼 돼가는 것, 그런 것이 회사가 원했던 것일지도 모르죠. 라고 지난 1월에 EBS 다큐 시선 퇴사하고 오겠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었는데요. 거기가 제가 출연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요, 지금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직장이라는 조직,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삶에 대해서 방영이 됐었고요. 맞습니다. 저는 퇴사자입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회사 간판, 남부럽지 않은 연봉, 복지, 어머님의 따스한 사랑. 어머님은 그때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굉장히 항상 조증에 시달리고 계셨어요. 굉장히 라톤에 우리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신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호모 고시오페스, 호모 스펙타쿠스 등 지금 취준생분들도 앞서 계셨었는데 취준생분들을 대상으로 한 웃지 못할 신조어들이 난무를 하고요. 2017년 12월에는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를 갱신해 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는 7년 5개월간 잘 다니던 대기업 LG전자를 때려치고 백수라는 요 고시오페스 이상의 네안데르탈인 이상의 어떤 신인류로 진화를 해버렸습니다. 제 이제 퇴사를 알렸을 때 주위의 반응은 명백히 두 부류로 나뉩니다. 비직장인과 직장인인데요. 비직장인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대기업에 왜 나오셨어요? 앞으로 계획은 있으세요?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어느덧 제가 지금 30 중반인데, 굉장히 동안이지만 30 중반인데 결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나이에 제발 이렇게 좀 입고 다니지 마세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고요. 굉장히 이해 자체를 아예 못하세요. 회사 대기업을 때려치고 나온 거에 대해서. 그다음 중요한 것은 직장인이죠. 직장인 분들께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요 한 문장입니다. 부럽다. 직장인분들이 많이 동감하실 것 같은데요. 요 한 문장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우리네 직장생활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굉장히 전쟁과 같은 하루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종 업무, 기획, 진행, 고과, 보고, 아첨, 직위, 질투, 싸바싸바, 정치, 대표님, 그런 것들이 항상 너무 힘들어요. 저는 대리 진급 때 2년 연속으로 진급 누락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원으로 얌전히 잘 붙어서 4년만 있으면 누구나 대리는 달아주는데 그 대리를 못 달아서 2년을 최고참 사원으로 있어야 됐어요. 그 2년은 시간은 말이죠. 마치 군대를 치르면 전역했는데 재입대하는 느낌이에요. 다시 군대를 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때려치고 나와서요. 직장인 공감 방송이라는 모토로 직장인은 아니라는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듯 많은 유명인 분들도 연예인 분들 포함해서 나오셨었지만 다양한 직군, 직무, 직종의 직장인 분들을 저희가 게스트로 섭외했고요.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회사에서 감정들, 고민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는 역시 이것이죠. 퇴사하고 싶어요. 당장 때려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퇴사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이런 말씀들. 또는 어떤 분들은 내일 월요일인데 진짜 막 회사 가기 짜증나서 진짜 짜증나 미치겠어요 라고 저한테 짜증을 내요. 제가 회사 계속 다니라고 한 것도 아닌데. 네, 그렇게 우리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출근할 때 딱 아침에 정장 마이를 입어요. 2가지를 준비합니다. 첫 번째, 오른쪽에 사원증하고 명함 있어야겠죠. 그 왼쪽 가슴에, 심장에 있는 왼쪽 가슴에는 사직서, 1년 365일 사직서를 가슴에 묻고 다닌다라고도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많은 케이스를 받고 딱 2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도망치듯이 퇴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사무실에서만 벗어나면 나한테 푸른 유토피아가 펼쳐질 것 같아서 도망치듯이 도피성 또는 회피성 퇴사를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좀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퇴사는 현실이에요. 당장 다음 달부터 내 월급 통장에 1원도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퇴사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도피가 아닌 선택이 돼야 되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 빠져나가듯이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을 내가 위해서 퇴사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회사 다니면서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팟캐스트를 병행을 했어요. 평일에는 남들과 똑같이 출퇴근을 했고요. 주말에는 멤버들과 모여서 녹음하고 편집하고 업로딩하고 이런 상황을 2년 반을 지속을 했는데 어느 날 일요일 날 딱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때가 도래했다. 이제는 내가 진화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일요일 날 들어서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과 동시에 팀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팀장님, 저는 이러한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도피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략적인 퇴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퇴사를 왜 하고 싶은 것인지, 퇴사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는 그 준비를 위해서 내 지금 월급 통장에 금전적인 총알은 충분히 여유가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일종의 출구 전략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준비 많이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퇴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겁고 어렵고 심오하고 심각하고 뭐 마치 지구 종말이고 인류 멸망, 당장 막 내일 여자친구한테 차일 것 같고 퇴사하면 굉장히 어렵게 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퇴사자들을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 또한 한몫하죠. 별종 또는 참을성 없는 사람, 그런 식으로 바라봤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놈을 내 배로 나갔을까 하면서 식탁에 점점 찬수가 줄어들고 고기 반찬이 일단 없어집니다. 반강제로 채식주의자가 됩니다. 베지터리언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식탁에 센터에 제 밥그릇이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 이제 사이드로 밀립니다.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식탁 모서리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가게, 이렇듯 사회적으로도 또한 가족 내부적으로도 내 스스로도 퇴사는 유턴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달리고 있던 길을 되들어서 백한다는 인식이 강한데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퇴사는 유턴이 아니라 조그만 과속방지턱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속방지턱을 만났을 때 유턴을 해서 되돌아가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과속방지턱을 넘어서 가야만 하는 것이죠. 다만 내가 지금까지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면 빠르게 달리던 속도를 다소 줄이고 과속방지턱을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속도를 줄이는 작업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전략적 퇴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제 나름대로의 내비게이션의 동착지를 설정을 했고요. 퇴사라는 과속방지턱을 넘었습니다. 요 사진은 제가 이제 퇴사를 할 때 우리 전 직원들한테 단체 메일로 뿌렸던 겁니다. 잘 놀다 갑니다. 팀장님 안녕히 계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렇다고 막 퇴사를 막 강요하고 막 무슨 뭐 홍익 인간의 정신에 입각해서 퇴사로 내가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 막 그런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퇴사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본인만의 뚜렷한 목표 의식과 그리고 누구보다 월등한 성과를 내면서 잘하시는 직장인분들 물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지레 퇴사라는 단어에 너무 겁먹고 무서워서 떨면서 도망치듯이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한 전략적인 퇴사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내가 선택하는 퇴사가 되는 것, 그것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요거는 이제 그 초등학생들이 귀엽게 쓴 오답이라고 해요.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 뭐 공대생 분도 말씀하셨지만 수학 공식이 아닌 것 같아요. 뭐 하나의 답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뭐 어떠한 나만의 변수를 대입해서 어떠한 나만의 답을 내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답이 물론 뭐 오답이어도, 오답도 계속 쓰다 보면 오답 노트에도 언젠가는 정답이 쓰여지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